2026년 2월 2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기록적인 폭락 사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혼돈의 하루와 그 속에서 포착된 아주 놀라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26%. 이게 뭐냐면요.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정말 시장 전체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숫자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른바 워시 쇼크라고 불리는 이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코스피가 5.26%, 코스닥은 4.44% 폭락했고요.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코스피 200 선물은 무려 6.34%나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했다는 건 이 패닉이 단순히 주식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까지, 그러니까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이 하루 동안의 폭락으로 우리 증시에서 사라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27조 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마진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럼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돈 더 채워 넣으세요. 안 그러면 갖고 계신 주식 강제로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식이 시장에 강제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진콜 사태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뭐였을까요? 바로 케빈 워시라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굉장히 강경한 긴축주의자, 그러니까 매파적 성향으로 유명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돈줄이 마르겠구나 하는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당장 현금이 급해진 글로벌 펀드들이 어디서 돈을 빼겠어요? 바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을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잠든 그 하룻밤 사이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국 증시는 마이너스 5%대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그날 밤에 열린 미국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1% 넘게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증시의 다음 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무려 3.78%나 폭등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다음 날 한국 증시가 엄청난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 공포지수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공포지수인 BKUSP는 46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야말로 시장이 극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 미국의 VIX 지수는 오히려 16.29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 보고서가 주목한 기회의 땅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미래를 주도할 섹터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은 3월 16일에 열릴 엔비디아 GTC 2026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주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물리적 AI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장에서는 이 행사가 로봇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꿔버릴, 마치 스마트폰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아이폰 모먼트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보고서가 가장 유망하다고 콕 집어서 지목한 종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는 포스코와 실질적인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한 대동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모듈 공급 계약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미 700%나 폭등했던 저력을 보여준 계양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이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내며 피바다가 되었던 바로 그날,
이 모든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홀로 21% 넘게 폭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화신전공입니다. 시장이 5% 넘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 종목은 정말 경이롭게도 플러스 21.69%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778%나 증가했다는 압도적인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 거래량의 80배가 넘는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는 건데요. 이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 주식을 사들이는 아주 강력한 주포, 즉 큰 손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고서가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그 진짜 가치를 증명해낸 알곡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총합해서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투자 계획, 즉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강력 매수입니다. 2월 2일의 공포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3일 장이 열리는 그 시점이 다시 없을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보고서가 제안하는 2020년 연간 투자 전략의 큰 그림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2월에는 39조 원이 넘는 설 연휴 자금을 바탕으로 한 반등 랠리에 올라타고요. 3월 엔비디아 GTC 행사가 열리는 기간을 단기 고점으로 보고 로봇주 수익의 절반 정도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관련주로 잠시 갈아타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바이오와 반도체 2차 랠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면서 펼쳐질 산타 랠리를 기대하며 코스피 목표 5,650포인트까지 보유하는 전략이죠. 한마디로 시기별로 가장 유망한 섹터의 파도를 계속해서 갈아타다가 연말에는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을 즐기는 아주 역동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산 배분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45%,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의 35%,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현금과 금, 암호화폐 같은 대체 자산에 나머지 20%를 투자하는 거죠. 특히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로봇, AI, 반도체, 바이오로 나누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2월 2일에 있었던 이 워시 쇼크, 우리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피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아주 잘 짜인 계산된 기회였을까요? 이 보고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2월 2일의 하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세력의 털기였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보고서의 핵심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줄문이 남습니다. 그날의 폭락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적인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보고서의 분석처럼 모든 걸 꿰뚫어보고 준비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진입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된 사건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